그 공지할 게 몇 개 있는데 숙제는 어 0 아니면 1이에요. 그러니까 내면 1점이고 안 내면 0점입니다. 그러니까 낸 거 중에서 틀린 거에 대한 감점은 안 해요. 어차피 물어보면 답을 알려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수업 내용을 스스로 이제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런 체크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너무 이제 그걸 안 내게 되면은 나중에 그 뭔가 이제 불이익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F가 좀 더 이제 잘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뭐 숙제를 낸다고 막 뭐 그러니까 A0를 받은 학생이 숙제를 되게 잘 내고 뭐 A 프로 받게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뭐 A0나 A 프로는 그냥 거의 절대적으로 어떤 점수 그러니까 중간이나 기말을 잘 나오면 그 점수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경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이랑 기말이랑 거의 이제 비슷한 점수가 나왔는데 숙제를 조금 이제 뭐 한 두세 번 이제 뭐 늦게 내거나 뭐 이런 일 때문에 뭐 A0가 나올 게 B뿔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진짜 중간이나 기말을 이제 되게 못 봤는데 숙제를 그동안 이제 다 냈고 뭔가 이제 맞는지 틀렸는지는 이제 확인할 수 없지만 제가 이제 봤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 학생이 성적이 이제 F가 나와야 될 학생이면은 그때는 제가 좀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그거를 이제 F를 조금 안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이게 그 점수에 그 절대적인 여러분들 그 클래스 있죠. 그러니까 등급의 클래스 그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냥 확인 용도입니다. 이게 이렇게 들으면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체크를 계속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숙제가 한 일단 5초 이상 고민을 하는 문제를 제가 잘 안 내요. 그냥 딱 보고 문제 의도가 딱 파악되고 아 이거 시간에 했던 건데 그냥 이렇게 바꿔서 풀라는 거구나 하고 이제 바로 이제 답이 안 나오면은 그러니까 뭔가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뭐 계속 졸면서 듣는다든가 아니면은 막 되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뭔가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가 진단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점수랑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숙제가 이제 30점, 중간이 이제 30점, 그다음에 기말이 이제 40점이잖아요. 이렇게 합치면 100점이죠. 그럼 이제 숙제가 이제 30점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숙제를 이제 딱 30번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내면 1점이라 그랬으니까 다 제 시간에 내면은 30점을 받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실수로 한 번을 안 냈다 아니면 그날 너무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래 한 번을 안 내면은 29점이 되겠죠. 근데 이제 늦게 내는 경우는 점수를 카운트하는 게 제가 그때 두 번까지는 봐주고 세 번째부터 깎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 이제 지연 제출하면은 그러니까 세 번 지연 제출이라는 거는 27번은 제대로 숙제를 냈고 세 번은 늦게 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 이제 다 내긴 냈으니까 30점이어야 되는데 이거 세 번 늦게 냈으니까 요거를 이제 깎아가지고 이때는 이제 최종 점수가 29점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네 번 지연 제출했어요. 그럼 3번 지연 제출하면서 1점이 깎였죠. 한 번 더 지연 제출했잖아요. 그거는 안 깎여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지연 제출하면 2점이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한 뭐 중간이나 기말 때쯤에 한 번씩 숙제를 늦게 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 지연 제출인데 두 번 지연 제출을 해봤자 페널티는 없으니까 뭐 그렇게 두 번 하든가 뭐 어떠한 일이 있었고 내가 이미 세 번 지연 제출을 했다. 그럼 그냥 아싸리 그냥 다섯 번까지 하세요. 그래도 이제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숙제는 제가 막 문제를 엄밀하게 안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넘파이를 이용해서 제가 이거를 풀라고 했는데 뭐 넘파이를 이용하지 않고 뭐 다르게 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요런 경우는 뭐 1, 2, 2, 4 이렇게 하고 뭐 곱하기 2니까 예를 들어서 난 이렇게 풀겠다. 뭐 이렇게 풀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는 점수가 있냐 없냐. 이것도 풀긴 푼 거니까 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따져. 그냥 내면은 만점입니다. 내면 만점인데 이렇게 이제 풀면은 시험 때 불리해요. 그러니까 문제 의도대로 잘 파악해서 풀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풀 수 없게 시험 문제는 나오겠죠. 계속.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꼬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시험 때는 제가
뭐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면 내가 점수를 얼마 줘야지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하고 문제를 내는데 숙제는 그렇게 안 냅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 한 거를 잘 따라오고 바로바로 이제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작할게요. 저번에 이제 그 리스트 고급 내용을 막 설명하다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첫 번째 이제 고급 내용을 이제 말하다가 리스트에 있는 원소를 이제 삭제하는 거를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추가하는 거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끝났죠.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비어 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원소를 이제 1, 2, 3 차례로 이제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어 있는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다르게 뭐 그냥 어,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고 했죠. 아무튼 이게 타이핑을 좀 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비어 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원소를 이제 하나씩 이제 추가를 하는데 원소를 추가하는 기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에 연산해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더하기 연산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여기 있는 그 리스트하고 여기 있는 리스트의 그냥 원소가 그냥 합쳐져 갖고 그러니까 거의 뭐 합집한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1, 2, 3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가 이제 비어 있는 리스트라고 한다면은 그냥 4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비어 있는 그 어떠한 리스트하고 살아있는 리스트를 합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원소를 이제 0을 추가를 하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0이 추가된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전히 지금 A에는 이렇게 비어있는 리스트가 있죠. 얘는 그냥 A하고 요거를 이제 연산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이 연산한 결과를 다시 어디에다 넣어야 되겠어요? A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저 0이 추가되었죠. 그다음에 여기서 내가 1을 추가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A에는 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요거는 사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요거는 A는 0 요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이제 합쳐지게 되면 이제 0,1이 되니까 그 0,1이라는 결과가 다시 이제 A에 저장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실행하면 두 번 되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2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하면은 이미 A에 뭔 소리야? 이미 A에는 이제 0하고 1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2를 이렇게 한 거에 되니까 0, 1, 2가 추가가 되었죠. 그렇죠? 어, 아, 이게 음, 요거죠. 플러스 연산을 이용한 풀이. 지금 이거 여기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요.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알파벳으로 X를 누르게 되면은 그 컨트롤 X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여기 주피터에서 X를 누르게 되면 셀이 어, 어딘가 이제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V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붙여 넣어집니다. 내가 이제 방금 한 결과를 되돌리고 싶으면 G를 누르면 돼요. 콜앱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콜앱이랑 이런 거랑 차이가 그러니까 딴 차이 있는 게 아니고 약간의 이런 단축키하고 뭐 편의성 그 정도의 차이만 있어요. 콜앱은 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말 그대로 제 손에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단축키랑 이런 게 그냥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안 쓰는 거지. 콜앱을 잘 쓰는 사람들은 콜앱만 또 쓰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자, 두 번째는 이제 요거의 이제 좀 다른 버전인데, 요거를 이제 합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드래그를 하고, Shift M을 누르면은 주피터에 이렇게 합쳐집니다. 왜 자꾸 소리가 나?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풀이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A를 이제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0을 추가하고, 그 다음 1을 추가하고, 그 다음 2를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한 건데, 그쵸?
이거 그냥 똑같은 코드인데 제가 그냥 그 출력하는 A만 날리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쭉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 코드랑 그냥 거의 똑같은데 여기 이제 A는 A 뭐 계속 이렇게 A가 좀 반복되는 느낌이 되니까 이거를 좀 간단하게 쓰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중복되는 거를 이렇게 지우고 그다음에 요 연산 있죠. 여기 있는 연산의 순서를 바꿔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요런 순서잖아요, 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A를 이렇게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여기다가 A에다가 원래는 이제 내가 뭐 A 플러스 0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중복되는 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쓰고 중복되는 거를 이렇게 생략한 다음에 이렇게 연산의 순서를 바꿔주면은 이때는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이 외우는 방법은 반복되는 문자를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리스트 특수 기능을 이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A에다가 이렇게 비어 있는 리스트를 만드는 것까지 이제 동일하고 여기에서 A하고 점을 찍고 탭을 누르면 막 숨겨진 기능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그 어펜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펜드라는 기능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1이라는 거를 그냥 추가해 달라라는 이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 하면은 뭐가 실행이 되죠. 그리고 결과는 안 나오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사실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니지. A를 이제 치게 되면은 1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다시 이 특수 기능을 써갖고 이번에는 2를 추가해줘라고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A에는 1하고 그 결과에 다시 2가 추가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여기다가 0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비어있는 리스트를 다시 초기화해주고 그 다음에 0을 추가하면 0만 추가돼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1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이렇게 하면은 아까랑 이제 똑같은 코드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A는 비어있는 리스트를 다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까지 실행하면은 얘겠지. 그쵸? 얘도 리스트죠. 요거 자체도 리스트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고 B append 1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자 A에다가 이제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여기다 append 해가지고 B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B에다가 다시 이제 append를 해가지고 1이라는 거로 더하면은 B에는 뭐가 들어있죠? 0하고 1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요거는 근데 얘가 B는 요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가로를 한번 다시 쳐주고 리턴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이거. 이건 안 돼요. 이거 제가 착각했습니다. 리턴 값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시 이거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도 되고 여기는 A는 생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똑같은 코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이 그 요거는 요 결과가 그러니까 A에다가 0이 이제 추가되는 건데, 그러면 요거 자체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B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자체가 타입이 리스트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리스트가 돼야지 이러한 특수 기능을 다시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의 타입을 찍고 보면은 여기서 이제 B는 타입이 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A에다가 그러니까 0을 넣고 1을 넣고 2를 넣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펜드에는 여기 이제 입력을 하나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 개를 넣어가지고 세 개를 이제 한 번씩 넣는 이런 코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사소한 차이점인데, 그러니까 요거 있죠. A에다가 플러스 4를 해가지고 원소를 추가했던,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방법이랑 지금 어펜드하고는 약간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한 것 같긴 한데, 저도 보통 이거 잘 눈치 못 채긴 해요. 되게 미묘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A에다가 1, 2, 3을 넣어요. 그 다음에 A에다가 이제 4를 하게 되면은 1, 2, 3, 4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때 A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1, 2, 3이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A라는 거를 바꾸지 않고 그냥 1, 2, 3, 4라는 그냥 결과만 어디다 넣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내가 눈으로만 확인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얘가 어딘가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다시 뭐 A에 넣던가 아니면 새로운 오브젝트인 뭐 B를 할당해서 B에다가 넣던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A에다가 1, 2, 3이라는 거를 넣어요. 여기까지 똑같죠. 어펜드 4를 하게 되면은 얘는 A 자체가 변하죠. 그렇죠? 위에는 A는 이제 1, 2, 3이 있고 밑에는 이제 이렇게 실행했을 때 A가 이제 1, 2, 3, 4로 변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약간 좀 되게 미묘한 차이점이 있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얘에다가 어펜드를 하게 되면은 4라는 거를 그냥 추가하라. 그러니까 A라는 리스트에 4라는 원소를 이제 추가하라는 의미가 돼가지고 그냥 A 자체가 변해요. 그런데 요거는 말 그대로 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리스트가 있고 4라는 리스트가 이제 별도로 있는데 두 리스트를 이제 플러스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연산을 해봐라라고 하면 우리가 연산을 하면 보통 이제 계산을 해서 결과를 이제 알려주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제 디스플레이 되긴 하는데 내가 따로 저장하지 않는 이상 얘는 그러니까 A에 있는 값을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점이 약간의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리스트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숨겨진 기능들이 좀 숨겨졌다 그러네 자꾸 몇 가지 특수한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를 메소드라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메소드라는 용어도 섞어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섞어 쓰려고 의도하는 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좀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어갖고, 하여튼 숨겨진 기능, 그다음에 특수한 기능, 메소드 다 이제 비슷한 말인데 어떤 이제 변수 이름을 찍고 그다음 쓴 다음에 거기다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이제 살펴봤죠. 어펜드 A에다가 1, 2, 3, 4를 넣게 되고 여기다가 어펜드 5를 하게 되면 5가 추가돼서 A에는 1, 2, 3, 4, 5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보통 이렇게 A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고 콜앱은 그냥 이거 점을 찍고 뭔가 이제 한 1초 정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기능들이 쭉 나와요. 이제 그거를 디스플레이해서 봐도 되고 주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하고 A에다가 이렇게 느리냐? 점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이제 알파벳을 쓰고 탭을 누르게 되면은
관련된 기능들이 그러니까 그 시작되는 거로 이제 그 A로 시작되는 어떠한 기능들이나 A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기능들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이러한 기능들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살펴보면 되고 여기 물음표를 치게 되면은 간단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도움말 같은 역할을 하는데 보통 이제 요런 게 이제 부실해서 이럴 때는 이제 그 챗GPT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한 기능을 알려줘 하면은 예제까지 만들어서 막 알려줍니다. 그리고 막 설명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는 게 이제 더 편합니다. 편해졌어요, 사실. 옛날 강의 노트라서 그래서 이렇게 도움말에다 쳤는데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죠. 그리고 이렇게 그 Shift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Shift 탭을 누르잖아요. Shift 탭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팝업창이 떠서 이 순간적으로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물음표를 치면은 명시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기도 하고. 좀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 클리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예시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A에다가 1, 2, 3, 4를 넣고 이제 클리어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A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냥 그 기능들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을 이제 한 번씩 이제 살펴보시면서 익히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작년에는 다 설명을 했는데 그냥 챗GPT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알려줄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그냥 생략하고 숫자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실 거의 알고 있긴 한데 요 팝은 봤죠? 그쵸? 저번에 이제 꺼내는 거 리무브도 이제 꺼내는 건데 팝이랑 이제 리무브의 이제 차이점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죠. 이거 숫자로 내야 되겠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 뒤집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이제 4, 3, 2, 1 이렇게 되고 소트는 이제 정렬을 하는 거 그냥 이게 보면은 다 이제 직관적이라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거는 한번 할 만한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 소팅을 하는 게 이제 요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A에다가 내가 1, 3, 2, 4 이렇게 넣으면은 1이 당연히 2보다는 작고 2는 3보다 작고 3은 이제 4보다 이제 작게 되니까 이거를 내가 어떠한 그 순서 아니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이제 정렬을 한다고 하면은 뭐 4, 3, 2, 1 요렇게 이제 소팅을 하거나 아니면 1, 2, 3, 4 요런 식으로 이제 소팅을 하는 게 좀 합리적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 숫자일 경우는 그런데 이게 문자일 경우에도 얘가 이제 소팅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이 그 요런 거 있죠. 1이 2보다 이제 작냐 하면 이제 true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소팅이 이제 요러한 기준으로 소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 수의 이제 크기를 비교하고 그런데 요거는 답이 어떻게 되죠? 이게 뭐 작고 큰 게 어딨어. 근데 해주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true라고 나오네. 얘가 true이면은 얘는 이제 false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그 스트링을 넣게 되어도 얘가 그냥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숫자 있죠.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소팅을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여기 요런 이제 스트링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 자체를 내가 알파벳 순서로 뭔가 이제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스트링 자체에는 그러한 기능이 없는데 리스트에는 소팅 기능이 있으니까 요거를 일단 리스트 타입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를 이렇게 A에 놓고 A에다가 이렇게 정렬을 해주고 다시 이제 A를 출력하면은 이 B가 이제 그 가장 작은 작다기보다 뭐야 그 A부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알파벳이죠. 그래서 그러한 순서로 소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그 되게 어려운 이론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그
만든 사람이 센스 있게 이렇게 알파벳 같은 것도 소팅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구현을 해놨구나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하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알파벳 순서로 내가 뭔가 이제 정렬을 하고 싶을 때 이제 그 되게 어려운 코드를 짜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순간순간 이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25분. 오늘은 4시까지 하는 거죠. 오늘은 시간이 많이 있구나. 그다음에 요거는 사실 그 고급 내용이라고 제가 리스트 고급 내용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기는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사실 안 중요하긴 해요. 안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은 안 중요한데 나중에 뭔가 그 넌파이를 배울 때 요 개념이 없으면은 굉장히 이제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를 위해서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 리스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0차원 자료형, 1차원 자료형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리스트라는 거는 이제 1차원 자료형이라는 거고 리스트는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은 벡터와 같은 숫자들의 1차원적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를 저장하기에 되게 이제 유리한 구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내가 매트릭스 같은 거를 이제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리스트가 아닌 그러니까 그 1차원 형태의 자료형이 아닌 뭔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자료형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리스트는 중첩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첩된 리스트는 2차원 자료형이랑 비슷한 효과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요렇게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죠, 일단. 그러니까 1, 2, 3이라는 거를 첫 번째 원소로 하고 4, 5, 6이라는 거를 리스트 그러니까 요 리스트 자체를 두 번째 원소로 하고 그다음에 7, 8, 9라는 거를 세 번째 원소로 이제 가지는 그러니까 이 리스트가 원소인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A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여기에서 원소에 접근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원소에 접근을 하면 1, 2, 3이라는 리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에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4, 5, 6이라는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중첩된 리스트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세 번째 원소 그러니까 6에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6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게 마치 그 요렇게 리스트를 선언하면은 어 이러한 구조의 행렬을 선언하는 거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컴마를 해도 어차피 얘는 이제 더블 리스트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똑같이 그냥 우리가 보기 편하라고 이제 이렇게만 쓴 거고 0을 하게 되면 1, 2, 3이라는 원소가 나오고 1을 쓰게 되면 4, 5, 6이라는 애가 나오고 2를 쓰게 되면은 7, 8, 9라는 애가 나오고 이제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얘는 그러니까 요거 있죠. 요거를 왜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의 매트릭스처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R 같은 데서 이러한 매트릭스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2,1 위치에 있는 원소니까 얘 있죠. 얘를 이제 뽑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쓰죠. 2, 1 이렇게 하면 이제 4가 뽑히죠. 얘는 못 뽑기는 하거든요. 얘는 못 뽑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제 아래서는 이렇게 하면 뽑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러니까 2, 1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 4가 나오진 않거든. 왜냐하면은 얘는 이제 인덱스가 1, 2, 3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0, 1, 2 이렇게 가는 거라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4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요 위치에 뽑고 싶다. 그래서 이 위치로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래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2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맞춰서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이제 줄여서 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5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마치 이거를 그 2차원 자료형은 아닌데 아래서 우리가 2차원 자료형 뽑듯이 A를 생각해서 뽑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얘를 요 A라는 거 있죠? 요거를 우리가 저번에 이제 배웠던 import numpy is np 이렇게 해서 얘를 numpy 어레이로 바꾸잖아요.
그럼 마치 이제 매트릭스처럼 바꿔줍니다. 근데 사실 딱 보니까 매트릭스는 아니죠. 정확하게 보면 1, 2, 3하고 여기다 컴마 찍고 4, 5, 6하고 컴마 찍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사실 매트릭스는 아니고 중첩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쓴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쓴 거하고 이제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매트릭스처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어레이 형태로 얘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때는 또 신기하게 우리가 원래 그 요 5라는 애를 뽑으려고 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써도 5가, 그러니까 마치 이제 R처럼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차이가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한다는 그거 말고는 이제 차이가 없는 거죠. 아무튼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요렇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실 그냥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리스트인데 중첩이 되어 있는 리스트 구조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마치 2D 어레이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이러한 방식의 인덱싱은 불가능하지만 이제 이러한 방식의 인덱싱을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이제 A라는 거를 이렇게 적당히 선언을 해놓고 몇 번째 열에서 몇 번째 그 로우를 뽑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이제 요 코드가 이제 가능한 이유는 당연히 이제 A라는 거는 이렇게 있고, A는 이제 랭스가 3이죠. 랭스가 3인 리스트이고, 첫 번째 원소는 이제 1, 2, 3, 두 번째 원소는 4, 5, 6이니까 A에다가 1을 하면은 4, 5, 6이 나오게 되고, 요거는 다시 랭스가 3이 또 리스트가 되죠. 그래서 이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뽑으면 이제 4가 나오게 되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되게 말을 애매하게 했었는데 매트릭스는 아니죠. 실제로 매트릭스는 아닌데 중첩되어 있는 리스트 형태인데 마치 우리가 매트릭스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요거는 왜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라는 거는 2D에 해당되는 어떠한 자료형을 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매트릭스보다 그 한 단계 위에 있는, 그러니까 어레이가 아니고 뭐 텐서나 이런 경우는 3차원이 돼야 되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또 다른 자료형이 또 있어야 되겠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런 방식으로 내가 중첩 구조를 가지는 방식으로 다차원 배열을 정의를 할 수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2차원만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니고 3차원, 4차원 막 이렇게 계속 정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좀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프레hen션.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중간고사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같아. 어, 중요하다는 게, 일단 파이썬을 딱 배울 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쓰다 보니까 이 잘 쓰는 사람이랑 못 쓰는 사람이랑 첫 번째로 차이 나는 게 컴프레hen션을 쓸 수 있냐 없냐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쓰는 사람들은 그냥 그 모든 이제 로직이니까, 이게 R이랑 파이썬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컴프레hen션. 그 다음에 이따가 오늘 또 엄청 중요한 걸 할 건데, 튜플에 있는 기능 언패킹을 이제 얼마나 잘 쓰느냐. 언패킹은 근데 사실 너무 쓰기 쉬워가지고 못 쓰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보면은 그냥 막 손에 착착 감기는데, 컴프레hen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쓰면은 되게 잘 쓰고, 요거를 못 쓰면은 지옥입니다. 음. 포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프레hen션을 이해하기 전에 포문이라는 거를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뭐 R 프로그래밍이나 이럴 때 이제 배웠죠, 그렇죠? 배웠지. 내가 알아 안 하니까 제가 했을 땐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제 반복을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그 포문이랑 if문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그냥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포문이랑 if문입니다. 그리고 그 막말로 어떠한 언어든지 자료형을 이해하고 포문을 이해하고 if문을 쓸 줄 알면은 웬만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제가 뭐 디 이제 들어와서 회사에서 막 일을 하고 그럴 때 뭐 너 그 언어 쓸 줄 알아 이러면은, 아니요 그 잘 모르고 포문이랑 if문 정도만 쓸 줄 안다 이러면, 그럼 쓸 줄 아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왜냐하면은 이것만 알아도, 그러니까 되게 예뻐 보이는 그런 코드는 아닐지어도
포문이랑 if문을 거의 진짜 극한으로 단련을 하면은 일단 코딩을 웬만하면 다 할 수 있긴 해요. 코드가 좀 더러워서 그렇지. 무조건 할 수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 포문이라는 거 이제 되게 중요한데 포문은 뭔가를 이제 반복해서 실행을 하고 싶을 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를 쓰는 이유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할 때 포문을 많이 씁니다. 일단 쓰는 방법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하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문법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이제 문법을 쓰는데 그러니까 뭐 i는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그 반복 실행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 같은 거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능이 0이 출력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0이 출력되고 1이 출력되고 2가 출력되고 3이 출력되고 이러한 기능을 하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뭐 i는 이제 0, 그다음에 print i 이렇게 하고 i는 1, 그다음에 print i, 그다음에 i는 2, 그다음에 print i 이렇게 하면 0, 1, 2 이렇게 되죠, 그렇죠? i는 3, print i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0부터 3까지 출력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뭔가 이제 반복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 i는 0, 1, 2, 3이니까 0, 1, 2, 3 요거를 이제 묶어갖고 뭔가 이제 반복, 그러니까 i는 요거일 때 반복을 해라. 어떤 내용을 반복하냐면은 요거를 이제 반복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령을 전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포문이라는 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포를 써주게 되고 i 이꼴이 아니고 여기다 in이라고 이제 써주게 되고 마지막에 땡땡 그러니까 i가 0, 1, 2, 3일 때 요거를 이제 반복해라 라고 이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코드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외우면은 결국에는 이제 여기 있는 요 부분이 반복 내가 어떠한 i에 따라갖고 이 그 어떤 특정 내용을 이제 반복할 건지 그 계획을 쓰고 여기에다가 이제 반복할 내용을 쓰면 돼요. 여기서 이제 되게 옛날에 이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실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R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포문의 영역이야 이런 거를 지정해야 하는 게 있는데 파이썬은 그런 거는 이제 따로 없고 그냥 여기에서 그 스페이스바를 4번 누르거나 아니면 이제 탭을 한 번 누르게 되면은 들여쓰기가 되는데 이 들여쓰기가 된 내용이 그러니까 포문이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고 들여쓰기가 끝나는 부분이 포문이 이제 끝나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요 스페이스 바를 내가 이제 4번 눌러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3번만 눌렀다 이러면 이제 에러가 나겠죠. 그랬는데 그냥 해줘요. 요즘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기분 나쁜 이게 빨간 그런 것만 보여주고 그냥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수했겠거니 하고 이런 거는 그 주피터가 알아서 잡아서 이제 돌려주고 심지어 요즘은 이제 그 스페이스 4번 치는 게 그러니까 포문을 중첩해서 쓰게 되면은 그 중첩된 포문 안에는 스페이스가 8개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보기 싫어가지고 그 요즘은 또 스페이스 2개만 디폴트로 그러니까 아마 코랩이 2개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해요. 아무튼 굉장히 이제 그 클래식한 코딩인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그러니까 요거 이제 다 더하면 10이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이제 구현을 해보면은 이 10입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포문을 이용해서 그냥 풀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이제 썸이라는 거에다가 그러니까 요 0을 넣어요. 그러니까 어떤 합계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앞으로 제가 앞에다가 이렇게 언더바를 붙이는 거 있죠. 요거는 제가 그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 하나는 나 이 변수에 대해서 그렇게 큰 애정이 없고 임시로 이제 썼다가 그냥 버릴 변수야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그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파이썬 자체적으로 이렇게 썸이라고 치면 뭔가 이제 색깔이 딱 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능이 있는 원래 그러니까 원래 정의가 된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름을 제가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더바를 많이 붙입니다. 아무튼 언더바 썸에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합계가 이제 당연히 0이 저장되어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짜요. i는 1을 넣어요. 그 다음에 썸은 썸 플러스 i 이렇게 합니다. 그럼 썸에는 뭐가 있어요? 1이 있겠지. 왜냐하면 이제
얘는 0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요거를 계산하면 1이 되고 그 1이 다시 이제 썸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i는 2라고 이제 넣게 되고 썸은 썸 플러스 i 이렇게 하면은 이제 썸에는 뭐가 있죠? 1이랑 2를 더한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다시 이렇게 하면은 1이랑 2랑 3이 더해진 값이 들어가 있겠지.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면은 1, 2, 3, 4가 더해진 값이 들어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은 놀랍게도 이제 10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놀라우면은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면 안 되지.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쭉 따라가면은 여기가 0이니까 그쵸? 여기가 0, 그러니까 여기는 1, 그 다음에 얘는 1이 되고 그럼 이제 썸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i가 2가 되니까 1 더하기 2네. 그러니까 얘는 3이 되고 그쵸? 여기가 이제 3이 되죠. 근데 이제 3은 1 더하기 2였어.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3이 돼가지고 얘가 이제 얼마지? 6이 되나? 6?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6인데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었죠. 그래서 4가 돼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10이 되는 이런 코드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딱 봐도 반복되는 게 이제 너무 귀찮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싹 묶어가지고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싹 주석 처리한 다음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썸을 하면은 0이 되겠죠? 그다음에 요걸 똑같은 코드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다겠죠? 1, 2, 3, 4. 그다음에 반복할 내용은 계속 이제 요거를 이제 반복을 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게 돼도 10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실행하면 이제 10이 나오게 되고 요거는 이제 똑같은 코드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옛날에 다 써놨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됩니다. 자, 이제 폼은 끝났고 말 그대로 진짜 이거 그 컴프레hen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그 궁금한 게 여기 포하고 인하고 i는 1, 2, 3, 4 이렇게 내가 리스트를 썼잖아요. 근데 이게 리스트 말고 여기다가 내가 물음표라고 하고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다른 타입은 그러니까 다르게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일단 리스트 형태로 넣으면은 된다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 물음표 자리에 이제 올 수 있는 거는 리스트밖에 없냐? 요거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 대답하기 어려운데 혹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물음표 자리에 오는 게 뭐예요? 이거는 그 이터러블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모르면은 그냥 일단 리스트는 가능했고 다른 것도 뭔가 이제 가능하는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이터러블 오브젝트가 올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거의 한 15주차, 14주차 이때쯤에 한번 다시 할 거예요. 그때 포문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지금 그냥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능했던 거 우리가 본 거 리스트는 올 수가 있었죠. 그 이번은 클래스가 약간 평화로운 것 같네. 옛날에는 이미 파이썬 거의 다 배우고 막 듣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답을 가끔씩 하더라고. 자, 요거 가능했죠. 그러니까 그 이 물음표 자리에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거 돌아가는 코드예요. 그쵸? 얘가 가능하면 얘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라서 가능했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리스트 타입이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요거는 문자열처럼 보이지만 리스트죠. 그렇죠? 원소를 문자열로 갖고 있는 리스트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하게 되면은 A, B, C, D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좀 헷갈리죠. 근데 얘가 되는데 얘가 안 되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얘하고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어떠한 이제 네 개의 칸에 A, B, C, D가 이제 각각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했죠. 1차원이니까. 요것도 어떠한 이제 메모리 공간이 이제 네 칸인데 거기에 A, B, C, D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로 볼 수 있잖아요. 이거 네 개가 그냥 하나의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요거에 랭스가 찍어보면은 4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언더바 이제 A고 얘는 이제 언더바 이제 B인데 요거하고 요거는 사실 이제 그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랭을 찍어봐도 둘 다 4가 나오고
요거에 이제 랭을 찍어봐도 4가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언더바 B 역시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아니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아 이건 세 번째 원소지. 아 이거 진짜 너무 싫어. 이 두 번째 원소죠, 그렇죠?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죠. 그래갖고 이게 사실 뭐 진짜 막말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안 된다 그러면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거 일단 실행되거든요. 얘가 만약에 안 된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행을 시키려면 시킬 수가 있어. 이거는 어차피 리스트는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바꿔갖고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좀 생각 있게 프로그래밍을 누가 이거를 설계를 잘 해놨으면은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사용자가 넣게끔 안 하고 얘 자체를 당연히 그냥 돌아가게끔 해놨겠죠. 그래서 이거 잘 됩니다. 아 이거 어려운데 자 1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스트링이에요. 그럼 이거 될까요 안 될까? 돼요. 스트링이면 일단 되니까 요거는 이제 그 얘는 원소가 4개 있는 스트링, 얘는 원소가 하나 있는 스트링인데 또 그 스트링에 이제 대응하는 원소가 숫자인 거죠. 그래서 PRINT 하면 이게 1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그럼 될까요? 그러니까 얘가 되면 또 얘도 될 것 같죠. 근데 요거는 이제 같은 이제 1이라는 사람이 볼 때는 그냥 1인가 보네. 1이라는 정보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구조적으로 1차원 자료형이고 여기 있는 1은 0차원 자료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되는데 일단 여기는 안 됩니다. 예제 5가 시사하는 거는 그 웬만하면 포문대에 오는 게 이게 다 이게 돌아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요거를 좀 더 엄밀하게 이해하려면 나중에 이제 좀 더 그 파이썬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워야 되니까 그냥 지금은 리스트하고 스트링은 되더라 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스트하고 스트링이 이제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내가 1부터 아까 4까지 더했잖아요. 포문을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0까지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금방 돌릴 것 같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포 1, 2, 3, 4 i는 이제 이렇게일 때 언더바 이제 그 썸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처음에 0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썸하고 썸은 썸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쵸? 엄밀하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이러면 1, 2, 3, 4를 더하는 게 되는데 그럼 내가 100까지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5, 6, 7, 8 이렇게 해갖고 100까지 써야 되잖아. 그쵸? 이 쓰기가 이제 힘드니까 리스트가 이제 된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이제 그 굉장히 큰 리스트에 대해 가지고 뭔가 이제 반복을 하고 싶으면은 원소를 내가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게 이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로 치면 이제 이런 거 1부터 이제 100까지 요런 게 이제 있으면은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당연히 이 코드는 이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비슷하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레인지 이제 10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 0부터 이제 9까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외우셔야 돼요. 요렇게 얘가 이제 이 물음표 자리에 그러니까 포하고 i in 하고 여기 있는 지금 물음표 자리에 있죠. 여기 있는 이 물음표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게 리스트 자료형은 다 가능했고 스트링도 가능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레인지라고 뭐를 이제 치는 게 이제 가능하고 딱 보니까 이제 10이라고 쳤는데 0부터 이제 9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마치 뭐랑 똑같은 효과예요. 0, 1, 2, 3, 4, 5, 6, 7, 8, 9 이거를 이제 쳐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좀 더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제가 이제 막 파이썬 공부하다가 몇 번의 이제 고비가 있었는데 이때도 고비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 정도로 포기하진 않았고 이거는 익혔는데 딴 거에서 포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분 나빴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내가 변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 2, 3 뭐 이렇게 넣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문자를 넣거나 넣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뭔지 알고 싶으면 A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문자를 저장이 되어 있구나라는 그 정보가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뭔가 교환이 되면서 내가 익힐 수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 예를 들어 갖고 요렇게 딱 치면은 0부터 9까지 있는 리스트가 딱 출력이 되면 우리가 좀 더 보기가 편할 텐데 얘를 치면은 그냥 이렇게 나와요. 정보가 없는 거잖아. 그냥 내가 이거를 쳐갖고 이게 몰라갖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뭘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죠. 심지어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처음에 되게 이제 불편했던 거고, 그러니까 뭐 요거에 대한 이제 도움말 같은 거를 좀 확인을 하기 위해 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A에다가 이렇게 해놔요. 그 다음에 A에다가 이제 물음표를 치게 되면 정보들이 나와요. 이건 이제 타임 스트링이고, 요건 GBIN이라는 문자를 들어가 있고, 랭스는 6이고, 스트링이라는 거는 뭔지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기대하고 제가 원래 요거를 해봤거든요. 설명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레인지 오브젝트 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봐도 이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그냥 그 숫자들이 있는 거를 그냥 보여주면 될 텐데 그렇게 이제 안 보여준다는 거죠. 도움말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임시로 변수 하나 만들어갖고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미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레인지 오브젝트라는 게 뭐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제가 쓰는 팁인데, 이런 게 있으면은 일단 뭔지 몰라도 그 설명을 읽어보면 리스트하고 뭔가 이제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잖아요. 그러면은 형태를 변환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리스트하고 뭔가 이제 비슷한 뭔가라면은 리스트로 자유형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트링이란 리스트는 분명히 이제 세부적인 이제 기능 같은 게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러한 스트링을 우리가 리스트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유사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정말 리스트랑 비슷한 무언가라면은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꾸어 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느낌을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형태 변환해서 리스트화 시키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0부터 9까지 들어있는 리스트랑 비슷한 무언가구나라고 이제 유추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내가 이거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얘하고 똑같아요. 얘하고 똑같은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꿔보면 돼요.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얘는 요거의 생략 버전인데 요거를 이제 그냥 제가 뜻을 설명하면은 0부터 시작해갖고 10에서 끝나는데 10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끝점을 항상 포함하지 않습니다. 10을 포함하지 않고 이제 끝내는 어떠한 이 리스트 비슷한 뭔가를 이제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이해할 때 그냥 이것도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건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런 거 비슷한 뭔가가 있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 쓰는 거. 그러니까 일단 0을 생략해 가지고 10이라고 하면 0부터 이제 9까지가 나오게 되는 요러한 이제 결과가 되고 그다음에 앞에다가 이제 0이 아니고 2를 쓰게 되면은 2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10까지 되게 되겠죠. 그렇죠?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10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0부터 9까지 나오게 되죠. 근데 1, 2, 3, 4, 5, 6, 7, 8, 9에서 이렇게 한 칸씩 점프를 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2를 하게 되면은 두 칸씩 점프를 해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3을 하게 되면 세 칸씩 점프를 하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돼요. 어,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이제 쉬었다가 3시부터 그 컴프레hen션을 다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컴프레hen션은 아니고 컴프레hen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뭔가 최소한의 예비 학습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